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상협이라고 하고 이번 연구는 중앙대학교 이기성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했던 연구를 발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곧 박사과정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오기 전에 함께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연구의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다. 손 들어보시죠. 많이, 네, 한 분 계신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딸이 보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설책이었는데요.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 어떤 소년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녀가 여행을 떠납니다. 다른 인간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인공지능 로봇들을 만나는데요. 아주 먼 미래죠. 이 로봇들이 되게 성능이 뛰어납니다. 무거운 물건도 막 옮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소녀를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로봇들은 다 잘하긴 하는데 소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소녀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렇게 외로움을 겪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서로 갈등을 겪는 그런 내용이 소설책에 나옵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작가께서는 인류가 멸망한 후에도 기계는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클랜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가 만일 사람의 감정을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부인 때문인데요. 제 아내는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교사로 활동할 때 특수반을 가르쳤습니다. 오티스틱 스펙트럼, 그러니까 자폐증 스펙트럼이 있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자폐증 스펙트럼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폐증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보다 자기 안으로 계속해서 파고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오늘도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도 인터내셔널 학생인데 해외에 나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영어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기, 구글 트랜스레이터 같은 거를 자주 사용했는데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일 기계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 안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듯이 사람의 말에서 감정을 캐치해서 감정만 번역을 해준다면 그런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어떤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이모션 트랜스레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제 박사 과정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영어로 된 연구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어 감정까지 같이 연구하게 되어서 이번 논문의 제목은 Augmented Story Korean Emotion Data Using the ChatGPT Text Generation입니다. 한국어 감정 기계가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논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증강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 여기 컨퍼런스 밑에 부산 콘텐츠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다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다 허구입니다. 허구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드라마, 영화, 소설 다 허구의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허구의 이야기에 열광을 할까요? 전통적인 학계에서의 의견은 사람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뇌가 갑자기 커지면서 생긴 오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데 그 뭐 가짜 있었던 뭐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뭔가 내가 오류를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사람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심리적 요인으로는 일탈감, 상상력, 창의력, 감정 조절,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책을 보거나 소설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당연히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진화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학습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경험은 무척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적인 경험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거나 더 넓은 사고를 하려면 그 모든 경험을 직접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공감, 뭐 시점 취하기, 인지 유연성,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거를 장점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이런 허구의 이야기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인공지능한테는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뉴럴 네트워크, 즉 인간의 뇌를 모방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해서 뉴런으로 이루어진 딥러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만일 사람한테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저희의 주장은 인공지능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합숙시킬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감정인식 모델 분야에서 데이터셋을 만들거나 아니면 복잡한 시나리오 같은 거를 제시해서 좀 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은 그 인공지능 모델 분야 중에서도 하위 부분인데 사람의 말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시다시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입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컴퓨터가 0과 1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숫자 계산에 무척 뛰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어 모델도 사람의 말도 당연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데이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실제로 어떤 성능을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제가 이제 계속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 된 데이터들은 그래도 연구가 좀 이루어져서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아직까지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이런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감정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면 감정이 있는 텍스트, 센텐스와 그 다음에 그 감정을 레이블링한 감정 레이블링 데이터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정 모델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해결책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감정 예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논문에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강했을 때 장점은 아주 한정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거의 무한하게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약 60만 개의 챗GPT 감정 센텐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요. 만일 사람 주석가들을 고용을 해서 60만 개를 만든다. 아마 한 몇십 명 고용해서 몇 년은 작업해야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만한 비용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을 그럼 몇 년을 한다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계의 힘을 빌리면, 특히 인공지능 챗GPT의 힘을 빌리면 그런 작업을 상당히 단기간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 몇 주 만에 60만 개의 예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 보면 상당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리소스에서 효과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주석자가 이거를 데이터셋을 만든다면 몇십만 건의 데이터는 거의 작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기계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이런 감정 데이터셋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필요한 뭐 아까 심심이에서도 나왔지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예문을 만들어낼 때도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절한 다양한 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권 감정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거 아시나요? 한국에는 고유한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정 같은 거는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시면 독일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영어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했다고 뭐 이게 적절한 예문이다라고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별로 나타나는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번역한 자료가 실제로 한국어 감정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데도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어 감정 데이터셋을 구축을 미리 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한국어 사전을 이용해서 많은 주석가들을 활용을 하셔서 한국어 감정 데이터셋을 구축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가긍스레라는 게 있다면 뜻으로 당연히 뭐 불쌍하고 가여운 데가 있게라는 뜻이 있고, 용례는 책에서 발췌한 용례들, 할머니는 부모 없는 아이를 가긍스레 여기셨다라는 이런 한국어 데이터 세트에서 주석가 몇 명이 서로 감정을 체크해서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감정, 이 경우는 연민을 레이블링한,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한 단어 감정 사전 세트가 약 2만 개 정도 구축해 놓은 게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단어가 약 2만 개 있고 그게 상응하는 의미도 약 2만 개, 그리고 용례, 책에서 찾아온 용례는 약 절반 정도인 9,335개 정도로 데이터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가 상당히 훌륭한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예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르치려면 다양한 예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단어만 있는 상태라 의미와, 이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증강 방법들, 예를 들어서 동의어 교체나 역번역, 무작위 산입, 뭐 삭제 교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단어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만일 다른 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단어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뭐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라는 단어에 놀람이라는 감정이 있을 경우에 챗GPT에다가 느닷없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논란의 감정을 내포하는 일상의 긴 문장 20개를 만들어줘라고 똑같이 챗GPT에 써보셔도 됩니다. 쓰면 아래 나타난 것처럼 예문들을 만들어줍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강한 비가 내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닷없이 전원이 나가 허우적대던 그날이 기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챗GPT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없는 일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인터넷상에서 워낙 많은 데이터들을 읽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진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야기는 진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허구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 그렇다면 챗GPT의 이런 환각 능력을 오히려 최대한 활용하여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문맥에 맞게 제대로만 만들어낸다면 그거를 오히려 연구에 활용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상당히 보시면 꽤 자연스러운 이런 예문들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세트, 저희가 이제 챗GPT로 만든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저희는 한국어 감정, 그러니까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감정을 포착하는데 그 기존 데이터셋의 그런 어떤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한국어 감정 모델이 한국인의 감정을 고유한 감정을 포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한국어 감정 데이터 세트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모델은 데이터 세트만 있다고 구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딥러닝,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한 딥러닝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에 2018년에 버트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셀프 어텐션 테크닉을 사용해서 대량의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글자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는데요. 인터넷상에 있는 거의 모든 책들, 위키디피아 같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비지도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한 센텐스 안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서로 가까이 붙어서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왕과 왕비가 아무래도 좀 자주 나오겠죠. 다른 단어들보다는 같이 나올 확률이 클 거고, 아니면 남자, 여자 또 같이 나올 확률이 클 겁니다. 또 이 4개 단어 중에서는 왕은 남자하고 좀 더 많이 붙어 나올 거고 여왕은 여자랑 좀 더 많이 붙어 나오겠죠.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한다면 트랜스포머 모델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왕에다가 남자를 빼면 무엇이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왕비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의 모든 관계를 벡터라이저해서 여러 가지 언어 모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공을 했습니다. 벌트는 기본 모델이고요. 그 다음 해 로벌타라고 버트보다 10배 더 많은 데이터 셋을 활용해서 학습을 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물론 더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좋아졌고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저희가 사용했던 챗GPT하고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버트하고 로벌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데이터만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자료를 학습시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XLM 로벌타 모델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 100여 개 나라 언어 텍스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한국어,
이용한 모델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ML 로버타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언어 간 학습, 다양한 언어, 꼭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함께 학습을 시켜도 되고, 또 로버타 기반이기 때문에 성능도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이런 알고리즘과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을 결합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학습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준비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었으니까 평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알고리즘은 XML 로버타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세트는 비교를 위해서 저희 데이터셋 가진 거에서 단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단어가 있죠.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챗GPT 데이터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책에서 가져온 용례가 있습니다. 용례는 테스트셋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이 얼마나 책에서 가져온 감정 텍스트들을 잘 인식을 하는가, 용례를 테스트셋으로 이용했고, 저희 모델은 단어로 한번 학습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요. 의미도 포함해서 또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챗GPT 데이터까지 더해서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문장은 아까 2만 개 정도 되는 단어를 20배 뻥튀기를 한 거니까 약 40만 개 정도 데이터셋이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비교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거는 공통된 문제긴 한데 실제 데이터셋들이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쾌한 감정 같은 단어는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그 숫자가 약 한 10배에서 20배까지도 적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단어들은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균형이 잡히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더 쉽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에서 그냥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챗GPT로 사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제약 없이 그냥 깔끔하게 24개 한국 감정별 그냥 2만 개씩 딱 맞춰서 총 48만 개, 한 20만 개를 더 모았습니다. 40만 개에서. 그래서 총 48만 개로 딱 맞춰서 감정별로 균형된 감정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한 번 더 평가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모델이 성능이 나아지는가. 마지막으로 한국 감정은 24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 같은 이런 감정들은 외국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간 기본 감정 모델은 에크만의 감정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가지 감정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모델에서 중립,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센텐스까지 해서 총 7가지를 분류를 하는 모델을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할 겁니다. 24가지 감정을 6가지 모델로 통합을 해서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24가지를 할 때보다 6가지를 하면 정확도가 올라갈 거고요. 24개 맞추는 것보다는 6개 맞추는 게 더 쉬우니까요. 랜덤으로 맞춰도. 그리고 해외 논문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성과를 또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4개를 했다 그래서 해외 논문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성능이 얼마큼 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쓰는 기준을 사용하여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F1 점수를 활용할 거고요. 특히 보통은 그냥 정확도 100개 중에 98개 맞추면 98%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감정이 불균형한 상태,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는 정확도가 실제 정말로 정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조합 평균 같은 거를 모두 다 계산하는 F1 점수를 이용해서 정확도, 그냥 단순한 정확도뿐만 아니라 F1 점수까지, 그리고 뭐 재현율, 지지도, 모든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시에 공개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24가지 감정 단어를 학습을 했는데 이 경우 단어만 학습했습니다. 아까 가긍스레. 그럼 가긍스레만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2만 개 정도 단어가 있었죠. 2만 개로 24개 단어, 2만 개의 감정 단어들만 학습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41%. 네. 10개 하면 4개는 맞는단 말인데요. 또 뭐 사실 이걸로 사실 뭐 상용화하기는 힘들겠죠. 어디 사용하기는 41%밖에 안 맞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단어만 가지고 아무리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졌다 그래도 아직은 단어만 가지고 학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낮은 성능이 나왔던 그 감정별 정확도를 보시면 중립, 질투, 설렘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나도 못 맞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단어 2만 개에다가 플러스로 의미 2만 개를 갖다 붙였습니다. 총 4만 개로 학습을 했고요, 모델을. 의미까지 있으면 좀 더 낫습니다. 46% 나왔습니다. 의미, 그러니까 뭐 가긍스레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긍스레의 뜻까지 함께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뭐 41%에서 46%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모델로 활용하기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46%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 인공지능이 뭐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다양한 예문 없이 그냥 뜻과 의미만 가지고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에서 마지막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 챗GPT 40만 개 문장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20배로 증강을 한 모델인데요. 이 경우 73% 나왔습니다. 73% 10개 중에 7개 넘게 맞춘 건데 뭐 73%면 뭐 3개는 틀렸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감정수가 24개입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랜덤으로 하면 5%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73%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73% 정확도가 나왔고 특히 행복, 분노, 재미 같은 건 거의 80%대가 나왔고요. 성능이 낮았던 중립이나 공포도 그래도 거의 절반 이상은 그 정확도가 나오면서 챗GPT를 활용해서 예문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면 정확도가 73%까지 41%에서 올라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입니다. 데이터 샘플링. 이거는 단어별 20배가 아니고 감정별 2만 개씩입니다. 총 48만 개 데이터 세트를 활용했고요. 이 경우 75%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불균형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균형 잡힌 숫자가 라벨별로 균형 잡힌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GPT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뭐 더 어디서 갖다가 끌어붙일 수가 없는 거니까 현실 데이터는 지금 이 경우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연구입니다. 에크만의 6가지 감정 플러스 중립까지니까 7가지입니다. 했을 경우에 81%, 그러니까 그 기본 모델은 81%가 나왔고요. 아까 균형 데이터셋을 활용할 경우에는 82%까지 올라갑니다. 82%면 뭐 한 10개 중에 8개는 예문을 주면 맞춘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의 감정을 뭐 10개 중에 8개밖에 못 맞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해외에서 최근 감정 감지 모델 저널에서 나온
공학 저널에서 나온 모델들도 최고 점수가 80대 초반입니다. 80% 초반이고요. 그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학계에서는, 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은 모두 같은 감정을 타고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모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요즘의 학계에서는 구성된 감정 이론 같은 이론에서는 감정은 모두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고나는 감정은 고소공포증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두려움을 느낀다 정도. 그런 거 외에는 실제로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경험에 의해서 배우는 감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고양이를 본다. 고양이를 보는데 10명 중에 8분은 고양이를 보면 귀엽다고 하실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들겠죠. 근데 10분 중에 한 2분은 한 분은 나는 고양이는 싫어, 개가 좋아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고양이는 별로야. 아니면 나는 고양이한테 어렸을 때 긁혔어. 그래서 난 고양이만 보면 너무너무 싫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의 감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인식을 할 때는 80대 초반을 넘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감정이 일단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걸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약 82%까지 그런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 논문의 결론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어에서 기존의 부족한 데이터 세트를 챗GPT를 활용해서 한국인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드렸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증강 방법을 이용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한국인으로서 해외 영어 감정만 연구하다가 한국 사람 감정을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중앙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 연구가 앞으로 한국어 감정 연구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